오늘은 멕시코시티에서 소풍을 다녀오기로 했답니다. 어디로 소풍을 가냐고요? 멕시코시티에서 북동쪽으로 50km 떨어진 고대 메소아메리카 도시인 테오티와칸이라는 곳입니다. 이른 아침에 숙소에서 나와 지하철을 한번 갈아타고 북부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는데 워낙 인기 유적지라 긴 줄을 서서 왕복표를 구입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버스에 타니 아침에 피로를 씻어주듯 통기타 연주로 노래까지 불러주네요. 물론 팁을 받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노래를 들으며 가니 정말 소풍 가는 기분이네요. 잠시 창밖을 보시면요, 케이블카를 볼 수 있답니다. 그런데 저 케이블카는 관광용이 아니랍니다. 지난번 콜롬비아 메데인에서도 보셨던 교통이 불편하고 소외된 지역으로 다니는 대중교통용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노선이 현재 3개나 되고요. 4호선도 준비 중이며 그 이후도 증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런 산악지대의 대중교통이라니 얼마나 주민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겠어요? 노래 들으며 풍경 보며 1시간이 금방 갔네요. 바로 저기서 버스에서 내렸고요. 테오티와칸 입구에 도착했는데 벌써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네요. 저기 앞쪽에 매표소가 있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 순서가 올 것 같네요. 입구에서 표를 구입했고요. 이제 여기서 검표를 한 후 들어가면 된답니다. 티켓 확인을 하고 들어서면 이렇게 상가들이 길게 늘어서 있고 저 앞으로 피라미드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지금 이 피라미드는 태양의 피라미드인데요. 전체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들어온 현재 위치는 여기고요. 다음은 가장 남쪽에 있는 케찰코아틀 사원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가는데요. 태양의 피라미드를 가까이서 다시 보고 가장 위쪽에 있는 달의 피라미드까지 갈 것입니다. 그런데 남북 직선 거리가 약 2.4km인데요. 여기저기 좌우로 다니는 걸 고려하면 6km 정도는 걸어야 한답니다. 그늘 하나 없는 곳이니 물과 모자 그리고 선글라스 등을 잘 챙기셔야 한답니다. 또한 식당이 없으므로 도시락도 꼭 챙겨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런 허허벌판 같은 곳을 걷게 되고요. 태양의 피라미드에서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고대 메소아메리카 도시였다는 이 곳은요, 이르면 기원전 400년에 정착해서 서기 400년경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도시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 600년 동안 비어있어 폐허로 되었는데요. 1400년대 아즈텍인들이 이 도시를 발견하고 이름을 테오티와칸이라고 지었답니다. 그 뜻은 신들이 태어난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약 2000개의 단층 주택 단지가 있었고요. 다양한 피라미드, 광장, 사원 그리고 귀족과 성직자의 궁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서쪽의 주택가라는데요. 일부이긴 하지만 당시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에도 사원의 일부가 남아있는데요. 여기도 깃털 달린 뱀신을 모시는 사원이었나 보네요. 이 테오티와칸의 전성기 때 인구는요, 약 10만에서 20만 명으로 당시 아메리카 대륙 최대 규모 도시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성했던 도시가 왜 사라졌을까요? 아직 정확한 설명은 없다는데요. 가장 유력한 설득력 있는 설명은 기후 악화로 식량 위기가 오고 사회 불안이 가중되어 내부 반란이 일어났고 권력이 붕괴되자 수십 년에 걸쳐 붕괴된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주택지를 지나면 이런 숲이 있는데요. 유일하게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곳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하 유적지도 있으니 열기도 식히실 겸 한번 둘러봐도 좋답니다.
이곳의 정확한 용도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지하에도 이런 시설을 했다는 게 그저 신비롭기만 하네요. 밖으로 나가면 또 다른 마을의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6세기 중반 도시 중심부의 귀족 건물과 종교 건물에서 의도적 방화 흔적이 발견되었다는데요. 특히 엘리트 계층 건축물만 집중적으로 불에 탔었다네요. 이는 하층민 또는 권력 집단 간의 반란이나 내부 붕괴 가능성도 시사한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거대한 도시가 내부 균열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흔적들을 보며 이런 곳에서 쉬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제 가장 남쪽에 있는 케찰콰틀 사원 입구입니다. 저 앞에 계단에 오르면 갈 수 있나 본데요. 저 너머에 있는 게 그 사원인가 봅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어마어마한 넓이의 광장이 있고 사방으로 계단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이곳을 시우다델라 광장이라고 합니다. 수천에서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집합 의례 공간이라는데요. 신에게 바치는 의식의 공간이면서 도시 지배층의 정치적 퍼포먼스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사원에 가까운 곳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 케찰코아틀 사원이고요. 조금 전 보셨던 그림처럼 넓은 광장의 둘레에는 스탠드가 있답니다. 계단의 높이가 다른 것도 있는데요. 권력과 지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제 다시 내려와 사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저 높은 계단을 또 올라가야 하네요. 아주 높진 않은데 거의 45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어때요? 45도도 더 되어 보이지 않나요? 여기 내려가는 분 좀 보세요. 난간도 없는 데다 계단의 깊이도 아주 좁아 더 위험해 보이네요.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여기가 사원이 아닌가요? 네, 사원은 바로 앞에서 내려다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바로 저 아래까지 내려가서 볼 수 있나 봅니다. 내려가는 곳은 바로 옆으로 계단이 있고요. 한 바퀴 돌아보면 이런 풍경이랍니다. 저기 계단이 힘들어서 기어 올라오는 분도 계시네요. 바로 여기가 깃털 달린 뱀이라는 케찰코아틀입니다.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뱀의 목에 깃털 모양이 있는데요. 깃털 달린 뱀은 풍요의 신으로 메소아메리카 고대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랍니다. 깃털뱀 신 숭배는 기원전 1세기 또는 기원 후 1세기 터티우아칸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유카탄 반도의 마야 도시에선 케찰코아틀을 쿠쿨칸으로 불렀으며 유카탄 마야 도시에도 많은 쿠쿨칸 신전이 건설되었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깃털 달린 뱀은 어떤 형상일까 궁금했는데 와서 보니 이제 알 것 같네요. 깃털 달린 뱀은 잘 보고 나왔는데 요놈의 계단이 힘들게 만드네요. 저 멀리 나레 피라미드까지 가야 하는데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까마득하네요.
이제 처음 보셨던 태양의 피라미드에 다시 왔습니다. 저희는 옆에서 뒤로 돌아보며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곳의 피라미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 가자지구의 피라미드와 달리 작은 돌로 쌓아 올렸는데요. 두 개의 피라미드를 간단히 비교해 보면요. 일단 용도면에서 이집트는 왕묘로, 터티와카는 재래 중심으로 이용되었고요. 구조적인 면에서의 차이는 이집트는 대형 석재로 정밀한 공법이며 터티와카는 충전형 메스 구조랍니다. 특히 멕시코는 지진이 많은 지역이라 보시는 것처럼 외부의 보강 구조도 볼 수도 있답니다. 여기는 북쪽 측면의 모습입니다. 피라미드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앞으로 왔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조각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피라미드에서 나온 깃털 달린 뱀 등의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다네요. 아즈텍인들은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신전으로 만들고 성지로 가꾸었다니 가까이서 보니 더욱 그 정성과 규모에 놀라게 되네요. 높이가 71m나 된다는데요. 놀라운 건 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언제 만들었고 왜 지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피라미드 위쪽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데 이제 올라갈 수 없다니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저 멀리 남쪽의 케찰코아틀 사원 앞에서 이곳 태양의 피라미드 앞을 거쳐 북쪽 끝에 있는 달의 피라미드 앞까지 거리를 죽음의 길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 왜 이 길을 죽음의 길이라고 했을까요? 이 도시가 이미 폐허가 된 뒤 14에서 15세기에 이곳을 방문한 아즈텍인들이 이 길을 보고 미카오틀리, 즉 죽음의 길이라고 불렀는데요. 아즈텍인들이 길 양옆에 늘어선 구조물을 보고 왕이나 귀족들의 무덤이라고 추정했답니다. 그래서 거대한 무덤들이 줄지어 있는 길이라고 이해했고 그 결과 죽음의 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좌우의 대부분의 구조물은 재래용 플랫폼이나 신전기단 그리고 주거와 행정 건물이었지만 당시에는 거대한 봉분처럼 보였던 것이라네요.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코스인 달의 피라미드까지 왔습니다. 달의 피라미드의 높이는 46m로 태양의 피라미드보다는 규모가 작은데요. 산자의 심장을 바치는 의식을 행했던 곳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한 바퀴 돌아보면요. 달의 피라미드는 죽음의 길, 북쪽 끝에 정확히 자리하고 있답니다. 뒤쪽에 세로고르도 산과 직선으로 일치되고요. 달의 피라미드는 긴 축선의 완성이랍니다. 이제 앞쪽에 조금 높은 곳에서 전망할 수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마지막 포토존이라 사람들이 줄을 서네요. 여기서 보면 죽음의 길이 정확히 잘 보이네요. 우리도 사진 몇 컷 찍고 가야겠네요. 달의 피라미드라는 이름은 후대 아즈텍인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라는데요. 실제로 터티와칸 사람들이 달을 직접적으로 상징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는 케찰파파로틀 궁전이라는데요. 달의 피라미드에서 인신공양의 의식을 주관하던 곳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제 들어올 때와 다른 이쪽으로 나가면 출구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버스를 타면 된답니다. 이른 아침부터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단순한 피라미드 유적이 아닌 사라진 거대 문명 도시의 흔적을 찾아 타임머신을 타고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도시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가 더 흥미롭게 만든 하루였습니다. 멕시코 여행이 깊어질수록 자꾸만 매력에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남은 많은 매력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ro cuando se pierde un cariño